배터리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것인가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수소 붐이 일어날 정도로 경쟁하지 않을까. 둘의 역할이 달라요. 비정상적 상태가 됐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과학으로 깊게 이해하려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정대학교 스마트 자동차학과 박철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2차 전지와 수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모셔서 한번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의 구기영입니다.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윤성훈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자체가 전기에너지의 시대로 바뀌면서 저장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거든요. 특히 이 저장을 이야기할 때 물질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전기 에너지 저장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냐가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수소하고 2차 전지에 관해서 한번 가볍게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둘의 역할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수소에 대해서는 구 박사님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수소는 남는 잉여의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잉여의 재생 전기를 수소라는 화합물 형태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해뒀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수소 자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화학 에너지 상태로 저장해뒀다가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는. 2차 전지는 사실 원리적으로는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바뀌었다가 바로 전기를 뽑아쓸 수 있는, 빨리 집어넣었다가 빨리 빼는 데 훨씬 유리한 그런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소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진 상태가 되는 거고,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에너지 오랫동안 저장하는 시스템에는 사실은 수소 저장 시스템이 유리할 수 있는데, 사실 포터블하다든지 모바일하다든지 할 때는 아무래도 바로 써야 되니까 2차 전지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를 직접 담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전기를 담고 있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것을 이송하는 길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2차 전지 즉 배터리에서 혹시라도 이물질이라든지 가스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이 만들어지고 사용 조건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보장된 기간 내에서는 충분히 그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체가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비정상적 상태가 됐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양극 같은 데는 전압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전압 자체가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거기에 어떤 이물이 있다든지 이런 요건에 의해서 기체가 생기거나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막고 학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가 안전하게 쓰고 요거를 충분히 쉽게 쓸 수 있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2차 전지는 밀실에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론적으로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밀실에서 썼을 때 과연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밀실 내에서 이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조치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좀 더 밀실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되고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밀실의 여건이 조금씩은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산소가 없고 수소만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네.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 그러면 네. 산소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수소와 산소,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켜서 물을 생성하고 발생되는 전자를 통해서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일반 소비자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는 배터리가 되는 것이고, 수소는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맞다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보완을 드리고 네. 싶은 부분이 수소차가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우리 가정과 건물에서도 사실 수소를 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 예. 이러한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돌리면 전기도 생산할 수 있지만 이 연료전지를 돌리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온수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이러한 가정용이나 건물용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가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구 박사님께서 왜 수소가 역사가 훨씬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보다 산업이라든지 시장이 안 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수소를 만드는 주요 기술들이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들도 여전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은 전기 가격 문제도 있어서 아직 경제성 부분에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전 초창기만 해도 수소와 이제 2차 전지가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아무래도 만들기도 좀 용이하고 또 아무래도 필요성이 많아서 빨리 성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분야가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결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팩터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산업 자체가 아무튼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수소와 동시에 2차 전지가 같이 양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쵸. 한때는 배터리하고 수소 쪽이 서로 사이가 안 좋다든지 서로 경쟁이란 얘기를 과거에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배터리와 수소 쪽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전기 에너지 자체를 백업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이야기를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항상 그 터부시할 수 없는 부분이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소 쪽의 경제성에 대한 어떤 전망과 미래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수소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린 수소를 값싸게 생산하는 기술이 약간은 필요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그 그린 수소를 보다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비싸다고 상대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기술들이 좀 더 빠르게 개발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수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꾸준히 뒷받침이 된다면 좀 더 빠르게 수소 경제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교수님께서 2차 전지 쪽의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2차 전지는 그 경제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자생적으로 경제성 어느 정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 대비는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요. 경제성이란 걸 지금 단계에서 그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요인들, 안전성이라든지 충전이 빨리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보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런 경제성까지 같이 포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2차 전지와 수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꼭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없으셨나 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술이라는 거는 관심과 지원이 꼭 네. 필요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식에 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 자체나 필요성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있는 분들이 연구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되면 앞으로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